석류 먹으면 혹이 생긴다는데 진짜일까? 자궁근종이나 유방혹이 걱정이 되어서 석류 또는 석류가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기가 꺼려지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성 질환에 있어서 석류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원인은 바로 호르몬 불균형이기 때문이죠. 석류가 받고 있는 오해부터 풀면서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봅시다. 진짜 의외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여성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파이토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죠.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니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서 폐경기 여성의 증상 완화, 피부 탄력 유지, 골다공증 예방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러한 석류를 먹으면 자궁근종이 커진다거나 에스트로겐 작용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잘 살펴보면 석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호르몬제보다 수백에서 수천 배 약한 작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의 양과 비교해도 그 양이 엄청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류를 한 700에서 800개 정도 먹어야지 여성 호르몬제 그 한 알에 들어가 있는 그 함량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계세요. 그래서 석류를 먹고 안 먹고는 내 몸이 가고 있는 방향, 지금 내 몸 상태, 여기서는 이제 몸 속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에스트로겐 농도겠죠. 이 큰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석류 섭취가 대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석류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소한 이 호르몬 변화에 내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이 미량의 호르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병원 진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굳이 석류를 먹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문제냐?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에스트로겐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가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상대적으로 높아진 에스트로겐 농도는 자궁근종의 크기를 크게 만들고 자궁내막의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자궁 폴립도 만들고요. 난소에 혹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증상들은 생리통이 심해진다든지 생리량이 많아진다든지 생리불순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유방 통증이나 멍울이 잡힌다거나 복부 비만, 체중 증가, 불면, 불안, 우울감, 여드름, 탈모,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엇이 우리 몸속의 에스트로겐 농도를 불필요하게 올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노에스트로겐, 일종의 환경 호르몬입니다. 제노에스트로겐은 인공적인 에스트로겐 유사물질입니다. 몸속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붙어서 에스트로겐처럼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바로 호흡기, 그리고 우리 피부,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주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한다든지 플라스틱 용기, 그 다음에 랩을 쓴다든지 생수병을 사용할 때 우리 BPA라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용기들에 포함된 각종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속으로 이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샴푸, 로션, 세제에 포함되어 있는 파라벤과 인공 향료에 노출이 되면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고요.
제초제, 살충제, 방부제, 공기오염에 노출되었을 때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마시고 바르고 숨쉬고 먹는 것, 이런 것들 속에 이런 환경 호르몬 제노에스트로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거나 너무 어린 나이부터 화장을 하는 것은 이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성 스트레스. 우리 몸속의 에스트로겐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는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 프로게스테론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 프로게스테론이 먼저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스트로겐과 균형을 맞추고 있던 프로게스테론의 수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높아 보이게 되는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현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분이 조금 우울해진다든지 생리전 증후군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장이 좋지 않을 때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된 에스트로겐은 간에서 해독이 되어서 소변을 통해서도 배출이 되지만 주로 장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몸속 에스트로겐 농도를 맞추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을 간에서 제대로 해독시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해독된 후 장에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몸속의 에스트로겐 농도는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장내 환경이 나빠서 유해균이 많으면 이 에스트로겐이 다시 우리 몸속으로 재흡수가 돼요. 그리고 변비가 있게 되면 변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해독된 에스트로겐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양이 적어지게 되니까 다시 이 에스트로겐이 재흡수되어서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요소는 바로 비만입니다. 지방세포에는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꾸어주는 효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지방이 많이 쌓여있게 되면은 이 불필요하게 에스트로겐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 때문에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좀 적은 거겠죠. 그리고 늦게 자는 것, 이것 또한 에스트로겐 도미넌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에스트로겐의 배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또 말씀드렸죠.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 보이게 되는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현상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밤늦게까지 밝은 빛에 노출이 되어서 이제 잠자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멜라토닌이 배출되지 않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이 잠을 잘 오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활성을 억제하거나 이 감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몸이 에스트로겐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과하게 에스트로겐에 반응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몸은 에스트로겐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서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현상이 빈발하게 된다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농도의 큰 줄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과연 석류일까? 그럴 확률은 좀 적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유해한 화학물질들, 그리고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 이 에스트로겐 도미넌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석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항산화, 항염증 물질 덕분에 인체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에스트로겐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때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에스트로겐이 큰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불필요하게 높아진 에스트로겐이 문제지 우리 몸속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에스트로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는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방 조직을 발달하고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뼈 밀도를 유지한다거나, 그리고 피부 탄력, 혈관 탄력, 그리고 혈류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뇌에서 기분을 조절한다든지 인지 기능, 체온 조절하는 데도 이 에스트로겐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 균형이 깨졌을 때 문제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환경 호르몬의 노출이 덜 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유리나 스테인리스 사기 그릇을 쓰는 것이 좋겠고, 향이 없거나 천연으로 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또 좋겠죠. 그리고 간과 장에 해로운 술, 기름진 음식, 그리고 너무 달달한 음식, 소화 안 되는 음식 등은 피하시고, 식이섬유도 먹고 유산균도 제때 챙겨 먹고, 간에 좋은 밀크시슬이나 비타민 B, 마그네슘, 각종 미네랄, 항산화제,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은 약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으시니까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 습관을 잘 들여서 몸이 제대로 회복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뱃살, 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불필요한 에스트로겐 생성을 막을 수 있게 되어서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석류에서 시작하여서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현상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내 몸을 안 좋게 하는 의외의 원인들이 많았죠. 잘 참고하셔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약속.